여러분, 혹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 회생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아마 머릿속에 정말 복잡하실 거예요. 그중에서도 제일 큰 걱정, 빚 갚고 남는 돈으로 내가 과연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막함 아니었나요?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막연한 불안감을 시원하게 걷어내 드리겠습니다. 개인 회생할 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생활비, 그러니까 생계비라는 게요, 생각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책정될 수 있다는 사실,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. 맞아요.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 회생 신청 자체를 망설이시죠. 내 월급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면 남은 푼돈으로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? 이런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. 하지만 법은요, 여러분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오늘은 생계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요. 법원이 어떤 경우에 돈을 더 쓸 수 있게 해주는지,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는 어떤지, 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모든 계산의 출발점부터 알아야겠죠? 법원이 채무자의 생계비를 정할 때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. 이 생계비라는 게요, 그냥 밥값, 차비, 이런 단순한 비용이 아니에요. 법에서는 이걸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권리라고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빚을 갚는 중에도 여러분과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돈이고요. 이 돈은 채권자들이 절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이 딱 보호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. 그럼 그 금액이 대체 얼마냐?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,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. 법원은 그거의 60%를 기본적인 생계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당연히 혼자 사는지 아니면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그 식구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죠? 자,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약 110만 원, 배우자와 자녀 1명, 이렇게 셋이 사는 3인 가구라면 약 239만 원 정도가 기본적인 월 생계비로 책정되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건 어디까지나 시작점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. 자, 지금부터가 오늘 설명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만약 저 표에 나온 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?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이럴 때 법의 유연성이 빛을 발합니다.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준칙 405호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바로 그런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본생계비에 플러스 알파를 더 얹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말 중요한 규정입니다. 이 문구 한번 보세요. 핵심 키워드가 뭐죠? 바로 인간다움입니다. 법이 그냥 기계처럼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. 이 준칙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생계비를 더 쳐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 인정해 주냐?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. 첫째, 주거비. 매달 나가는 월세나 대출 이자처럼 꼭 필요한 돈이죠. 둘째, 의료비. 나나 우리 가족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 들어가는 돈. 그리고 셋째, 교육비. 미성년 자녀 키우는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비용들. 이런 것들을 기본 생계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. 이론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. 이 규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돼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 아주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한 의뢰인의 실제 일화기입니다. 이분의 배우자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매달 병원비가 고정적으로 아주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. 기본 생계비만으로는 이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뻔했죠. 하지만 법률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싹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비용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돈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소명했어요. 그 결과는요?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. 법원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전액 인정해줬고 덕분에 의뢰인의 최종 채무 탕감률이 무려 87%에 달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빚의 13%만 갚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의 엄청난 힘입니다.
자,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바로 증명이에요.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, 즉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. 꼭 기억하세요. 법원을 설득하는 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증거입니다.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왜,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를 서류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. 병원비가 필요하면 진료 기록하고 영수증을, 월세가 부담되면 임대차 계약서를, 자녀 학원비가 들어간다면 학원비 낸 증명서 같은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 자, 오늘 생계비 계산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셨는데요.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주 유용한 도구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스스로 내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. 화면 왼쪽에 보이는 웹사이트 주소 있죠? bankrupt-self-butchel.app. 여기 들어가시면 개인회생 자가진단 앱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, 한 달에 대충 얼마를 갚아야 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2번째 단계, 내 상황을 대략 파악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법률사무소 청송, 그러니까 law청송.butchel.app처럼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바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. 개인회생은 끝이 아니라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. 오늘 얻은 정보로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? 새로운 출발은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.